이번 시간에는요, 기초 강의 육신중 비견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비견은요, 일간과 오행과 음양이 같은 글자입니다. 자,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비견이 있으면 겁재가 있죠. 겁재는 일간과 오행이 같지만 음양은 다른 글자. 비견과 겁재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해요. 한자부터 풀어볼게요. 이게 견줄 빗자, 그리고 이거는 어깨 견자.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나와 같은 글자를 뜻해요. 음양이 같다고 했죠. 비견은 다시 설명드리면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도 같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갑목일간이라면, 자, 일간과 오행이 같죠? 그리고 음양도 같고, 갑은 양의 글자니까 갑인목이 비견이다. 을목이라면 을목은 음의 글자죠? 같은 을목, 묘목이 비견 글자. 병화도 양 글자죠? 따라서 같은 병화, 사화, 양의 글자, 이게 비견이다. 정화, 음이죠? 정화는 뭘까요? 같은 정화, 오화, 음의 글자인 무토, 양의 글자죠? 무, 진, 술, 같은 양의 글자. 기토, 같은 기토죠? 기, 축, 미, 모두가 음의 글자예요. 그 다음 경금, 양, 비견은 같은 글자. 경, 신, 금이죠? 신금은 음이니까 신, 유가 비견. 임수, 임, 해수, 개수, 개, 자, 수가 비견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비견이 내 사주에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될 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땐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비견이 있어야 될 때를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임수일간을 예를 들어볼게요. 임수일간이 비견이 임해잖아요. 임해자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겁재. 겁재는 계자죠. 임해 계자가 없어요. 내가 임수일간인데.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무토입니다. 7살, 나를 극하는 7번째 글자. 토국수, 임수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사주에 비견이 임수, 해수보다 임수가 있어야겠죠. 임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토가 토국수 일간을 공격하려는데 비견이 대신 맞아줍니다. 대신 맞아줘요. 나 대신 맞아줄 사람, 비견. 겁재라도 있다, 비견이 없는데. 그러면 무토가 또 토국 임수 하려는데 겁재 개수가 무게합 합거해 줍니다. 개수가 몸을 던져 합을 해줘서 무토가 임수를 때리는 힘을 반감해줘요. 그래서 신학하면 비견이나 겁재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사주 보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을목일간이다. 그럼 7살보다 이번에는 다른 거를 식상, 병, 정, 오, 사, 오, 목생화, 식상이죠. 병정 오화가 내 사주에 내가 을목일간인데 식상 글자가 한 3개 이상 돼요. 글씨를 좋게 써볼까요? 식상 글자가 3개 이상 돼요. 내가 을목일간인데. 그리고 을목의 비견 겁재가 하나도 없어요. 을목의 비견 겁재, 갑인, 을묘, 이게 없다는 말, 사주에. 그러면 일간 혼자서 3개의 식상화를 생해주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든 사람이겠어요. 내가 믿을 놈이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오로지 믿을 건 나밖에 없죠. 그런데 내 사주에 을목 비견이 있어요. 아니면 겁재 간목이 있든지.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비견 겁재가 목생화, 식상을 대신 생해줘요. 대신 생해줍니다. 일간 을목 대신에 비견 겁재가 식상화를 생해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비견이 있다는 건 7살의 위험으로부터 대신 맞아주기도 하고 내가 할 일, 식상을 대신 생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일간인 내가 좀 더 편해지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불의똑개 하고 싶은데 대상이 없다면 신약한데 비견 겁재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줘야 돼요. 그 정도로 사는 게 힘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비견 겁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관계로? 비견 겁재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하니까. 자, 인간관계로 환산하면 그다음에 형제, 자매, 친구, 동료예요. 주변 사람, 가까운. 그런데 웃긴 게 배우자, 애인도 비견이다. 견줄비 어깨 견자를 쓰니 형제, 자매, 친구는 이해가 되는데 내 배우자, 애인도 비견이야? 이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금일간 사주입니다.
이 사주 명조 주인공이 송중기예요. 몇 년 전에 사주 철학자 하신 분이 송중기 사주를 풀이하면서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을 2번 할 거라고 했어요. 송중기님은 신금일간이니까 금금목, 아내 글자가 을목입니다. 을목이 2개 있으니까 2번 결혼할 거다 라고 예측한 거고, 그리고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이 이유는요, 송중기 사주의 비견인데 유유, 그런데 유금 속에는요 지장간이 신경이 숨어 있어요. 이 경금이 내 아내와 을경합, 쟁합을 하죠. 자, 이래서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 글자 몰래 합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비견이 내 배우자 애인이라고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사주 해석의 사실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자, 비견이 내 배우자 애인이라고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송중기 사주를 A시로 든 것뿐입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는 거. 내 사주에 비견이 있다. 장점은 뭐니 해도 자존감이 높죠. 주체성, 자존감. 왜냐하면 믿을 놈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도 저돌적으로 끈질기게 완수하는 특징이 있어요. 비견이 있다면. 따라서요, 어떤 주어진 일을 맡길 만한 자가 필요하다면요, 비견이 특히 지지에 있는 분에게 일을 맡기시면 끝까지 완수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무슨 일이든 맡겨야 된다가 아니라 창의적인 일은 맡기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해낼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단점, 내 사주의 비견이 3개 이상이다. 병화일간인데 병, 정, 오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주체성이 아니라 대책이 없는 사주죠. 이런 분들 특징은 그냥 내가 최고야. 내 말대로 해야 돼. 난 왕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비견의 단점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내 화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을 근거 없이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겠죠. 이분들은 특징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타인을 철저하게 무시해요.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릴게요. 병화일간이 이렇게 비견이 많아요. 그러면 이 강력한 힘은 관살, 수로 제어하거나, 이 맹렬한 화기를 물로 제어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식상 중에서도 기진 축글자만이 이 열기를 다스릴 수 있다고요. 화생토, 이 식상으로 내 이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해요.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관살이 강하거나 식상이 왕하거나. 그런데 이 2글자가 사주에 없어요. 그리고 여자 글자, 경금이 한 글자 떡하니 있어요. 아니면 신금이라도. 내 남자가 사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럼 도망쳐야 돼요. 비겁쟁죄잖아요. 이런 형태의 사주는요, 내 여자를 지독하게 못살게 구는 남자란 말입니다. 왜? 일간과 비견이 재성을 화급금 쳐버리잖아요. 극이 뭡니까? 이긴다. 여자를 이겨야 됩니까? 못살게 군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여자를 이기려고 못살게 구는 남자가 좋지도 않겠지만 이 못살게 구는 글자가 3개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녹아버립니다. 재성이. 이런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제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내 사주에 비견이 있어야 하는 경우는 신약한 사주일 때는 비견이 있어야 된다. 왜? 칠살이 오면 일간 대신 맞아주고, 신약한데 식상으로 설계되면 일간 대신 생해주는 일을 하니까. 아울러 신약한데 비견이 있다는 건 주체성과 자존감이다. 맡은 바 업무를 끝까지 해내는 장점이 있다. 자, 반면 단점, 비견이 3개 이상이다. 쓸데없는 자존감이 강해서 사회생활이 어려우니까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10여 분 강의로 비견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비견보다 더욱 드라마틱한 힘, 겁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